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전채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채린 캐스터,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 방에 장마감 1시간 전 3대 지수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그 하락을 딛고 다시 일어나 주요 지수 모두 기분 좋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역시나 미국의 부양책 협상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어제와 오늘입니다. 전일 협상을 중단시켰다는 충격 발언을 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사 지원 등 일부 부양책 타결을 다시 촉구하면서 부양책 기대감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방안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뿐 포괄적인 부양책은 아닌데요. 이날 그는 항공업계와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을 언급했고요. 이외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부양책에서 남아있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아침에는 역시나 또 트위터에 펠로시 하원 의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현금 지급 법안을 서둘러 도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포괄적 부양책보다는 10개 정도의 방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 전문가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마주한 급락과 반등은 대선을 앞두고 겪을 변동성 장세의 일부일 뿐이라며 몇몇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틈타 빠른 경기 회복에 민감한 순환주로부터의 이익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저녁에 실시될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 또한 시장의 관심사였습니다. 민주당의 마이크 펜스 후보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 후보 간의 토론은 우리 시간으로 아침 10시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죠. 월가에서는 바이든의 확실한 승리가 시장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바이든의 강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항공주 지원 발언에 항공주가 다시 회복해줬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그리고 델타 항공 각각 4%, 3% 회복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부분 업종 상승부를 켜줬습니다. 산업 부문의 보잉도 3% 이상 회복했고요. 빵주도 일제히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 3% 가까이 그리고 애플 1.7%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하루였습니다. 530포인트가량 회복했고요. 28,3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11,100선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210포인트 딛고 일어나서 11,36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 역시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줬습니다. 1.74% 오른 3,41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아픔을 딛고 일어나 안정적으로 마감한 수요일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도 살펴보시죠. 자, 상품 선물 시장입니다. 먼저 WTI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통부양책 합의가 중단이 선언이 됐죠. 이 폭탄 발언 때문에 국제 유가 그리고 원유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가가 하락되는 그 주요한 원인이었죠. 어제 발표됐었던 API 주간 원유 재고가 90만 배럴 증가했고요. 그리고 지난 밤사이 나왔었던 에너지 정보청 EIA의 원유 재고 역시 5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1.67% 내린 39.99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의 경우에는 이 부양책 합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선물 시장에서 약 1% 가까이 내리면서 1,891.23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통부양책 합의는 중단됐지만 그래도 세부 부양책에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금리의 경우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0.79%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0.789%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달러 가치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큰 변화가 없어서 약보합권을 움직이면서 93.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지난달 연준이 FOMC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에서는 이 시장에서 부양책이 부재한 그런 상태에서는 경제 회복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로 전했는데요. 연준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늦어진다면 앞으로의 경기 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이 밝아지긴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한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동시에 보고 있다면서 여러 요인들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재정부양책이 합의되지 못한다면 4분기 성장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둔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특히 소수자와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이 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어느 정도 경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규모의 부양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회복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7월에서 8월 눈에 띄게 좋아지긴 했지만 고용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사업 투자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더욱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연준은 지난 6월 이후부터 월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 증권을 매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선 직전까지 부양책 합의를 중단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으로 시장을 하락시켰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밤 사이에는 세부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통부양책 합의는 민주당과 그 백악관 사이에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좀 어려워도 하지만 통부양책 세부 내용에서 뭐 항공사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부양책 합의는 어려워도 이런 세부 부양책들을 합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1,200달러 현금 지급의 부양 법안을 합의한다면 나는 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움직여라. 나는 사인하길 기다리고 있다라면 촉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부 부양책은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세부 부양책 합의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는 모든 부양책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채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부양책에 모두 자신이 사인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아마존의 프라임데이가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마존은 7월에 실시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10월 중순에 이 실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마케터 연구소에서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두고 약 100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는 11조 6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연말 쇼핑 시즌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니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커머스에 많은 돈을 계속해서 소비해 나갈 것이고 연말 시즌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할인 프로모션 등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인지 아마존 이날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외 관련주들 적게는 1%대에서 6%대의 상승세를 시현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JP모건의 전문가도 역시나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두고 이 올해 매출 전망을 내놓았는데 75억 달러죠. 우리 돈으로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는 작년에 예상했던 53억 달러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입니다. 그는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서둘러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이며 프라임데이로 쇼핑에 대한 수요는 4분기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행사의 경쟁업체 월마트는 새로운 블랙 프라이데이 체험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아마존보다 이틀 앞서서 이 빅세이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샤르팡티에 박사와 다우드나 박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샤르팡티에 박사는 현재 상장 기업인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밤 사이에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11%나 급등했습니다. 이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그 기술,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 기술은 질병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잘라 없애거나 변형시켜서 유전병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연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유전자 변형 기반의 약물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사실 이미 테슬라와 같이 혁신 기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캐시우즈가 만든 ETF죠.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ETF ARKK에서도 테슬라 스퀘어에 이어서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이미 많이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이날 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는 11% 급등하면서 ARKK의 주가도 약 3% 이상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